대부분의 병은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티가 났는데 지금은 참고 버티고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하지만 몸은 괜찮은 척을 할 뿐 괜찮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그렇습니다. 아파도 통증이 거의 없고 망가져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아침에 손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이걸 단순한 노화라고 치부해버리는 순간 몸은 혼자서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음식을 억지로 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습관 중 조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몸의 속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차이에 대해 차분히 풀어가려 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몸에 좋대. 의사도 좋다고 하더라. 주변에서 다들 하길래. 문제는 이 말들 대부분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라는 중요한 조건을 빼고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건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의 기준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40대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무리를 감당해 줍니다. 조금 과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회복되고 며칠만 조심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몸은 회복보다 유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특히 콩팥은 버텨주는 장기가 아니라 관리받아야 하는 장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 들었던 조언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침 공복에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고 몸에 좋다 하면 매일 챙겨 먹고 자연식이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콩팥은 많이보다 적절함을 원합니다. 콩팥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몸에 필요 없는 것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것. 하지만 이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수분, 너무 많은 당분, 너무 많은 미네랄이 들어오면 콩팥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부담을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과부하가 고스란히 쌓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같은 습관을 반복합니다. 자연식이라 괜찮다는 가장 위험한 착각. 많은 분들이 자연에서 온 음식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탕보다 꿀이 낫고, 약보다 음식이 낫고, 가공식품보다 자연식이 낫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에서는 이 원칙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자연식도 결국은 몸에서 처리해야 할 성분입니다. 그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이걸 모른 채 계속 먹으면 몸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손이 조금 붓는 느낌, 양말 자국이 전보다 오래 남는 느낌, 밤에 화장실을 한두 번 더 가게 되는 변화. 대부분은 이걸 이렇게 넘깁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물을 많이 마셔서,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지만 이 신호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맞추느라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 정보는 방향일 뿐 답이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주변 사람들, 건강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일 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도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각자의 몸 상태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속도입니다. 갑자기 바꾸지 말고, 갑자기 늘리지 말고, 갑자기 기대하지 않는 것. 몸은 급격한 변화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콩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듯 멈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콩팥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병원 검사보다 일상에서 먼저 신호가 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너무 흔하고 너무 사소해서 대부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특별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들을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아침에 몸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안 구부러지거나 눈두덩이가 전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잠버릇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은 밤사이 몸에 쌓인 노폐물과 수분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붓기가 느껴진다면 이 정리 과정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밤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밤중에 몇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콩팥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을 밤에 대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잠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 낮 동안의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는 피로감,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지치는 느낌. 이런 피로는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몸 안의 균형이 흐트러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콩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남게 되고 이건 전신 피로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피로가 너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신호, 소변의 작은 변화 세기 전보다 탁해졌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 있거나 양이 일정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 역시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의 변화는 컨디션이나 식사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며칠, 몇 주 반복된다면 그때는 우연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 모든 신호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대부분은 정말로 괜찮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회복이 아니라 몸이 다시 참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불평하지 않는 대신 조용히 버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부담이 쌓인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겁을 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매일 똑같이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한 번쯤은 느껴보는 것.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늦지 않은 이유, 이런 신호들이 있다고 해서 이미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는 가장 조절이 쉬운 시기입니다. 생활 속 선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이 바로 반응을 보여주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잘못된 대응, 그리고 콩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괜히 겁먹었나 보다 라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이럴수록 더 챙겨야지 라며 갑자기 이것저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선택 모두 콩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1. 갑자기 열심히 하는 것.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날부터 물 섭취량을 크게 늘리고 좋다는 음식이나 차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기고 생활 리듬을 한 번에 바꾸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회복이 아니라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그렇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콩팥이 지친 상태에서는 과도한 수분 역시 처리해야 할 부담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열심히만 앞서면 상태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투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주변에서 이거 하고 좋아졌어, 이걸 먹고 수치가 내려갔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히 비슷한 나이,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의 말은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서 몸속 상황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콩팥 기능, 혈압 상태, 혈당 조절, 복용 중인 약. 이 중 하나만 달라도 같은 선택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성공 사례는 용기가 될 수는 있어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 3차연이라는 말에 안심하는 것 자연식, 전통식품, 옛날부터 먹어오던 것. 이런 말들은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콩팥 관리에서는 이 편안함이 오히려 방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온 것이라도 결국은 몸에서 걸러내야 할 대상입니다. 배출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순해 보이는 것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자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방향은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줄이는 쪽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것을 늘리기 전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줄이고, 단맛은 낮추고, 수분 섭취는 나눠서 하고, 밤늦은 식사는 피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조정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생활 리듬이 콩팥에 미치는 영향. 콩팥은 리듬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언제 먹고, 언제 마시고, 언제 쉬는지가 비교적 일정할수록 이를 예측할 수 있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많이, 어떤 날은 거의 안 먹고 수면 시간도 들쭉날쭉하면 콩팥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식단보다 일관된 생활 패턴이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조정이 만드는 차이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바꿔서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작은 차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이틀은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몇 주가 지나면 아침 붓기, 밤중 소변 횟수, 낮의 피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때 몸이 보내는 편안함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몸을 고치려고 서두르지 말고 몸이 편해지도록 조정하라. 이 기준만 지켜도 방향을 크게 벗어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를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나도 이제 조심해서 조금씩 해보면 되겠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선택이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할 경우,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경우를 분명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콩팥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
병원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말을 들었거나 관리 단계가 필요하다,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 라는 설명을 들으신 분들, 경우에는 생활 관리라 하더라도 혼자 결정해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특히 이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작은 변화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 혈당과 혈압은 콩팥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약을 먹고 있음에도 수치가 자주 흔들리거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 이 경우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콩팥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단맛이나 수분 섭취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좋다는 말보다 안전한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미 여러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 여러 약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면 콩팥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식품이나 습관을 무심코 더하면 예상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며칠, 몇 주 뒤에 피로감이나 부종으로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검사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증상도 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 단계는 가장 조심해야 하면서도 가장 방심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몸은 아직 버틸 수 있지만 그 여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겉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말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멈춰야 할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그건 적응 과정이 아닙니다. 붓기가 눈에 띄게 심해질 때,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불편해질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할 때, 어지럼, 식은땀이 반복될 때 이런 신호는 몸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계속하는 건 관리도, 인내도 아닙니다. 왜 경고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파트를 굳이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신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멈추라고 말하는 건 책임이 따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지 않는 선택은 아직 맞는 선택이 아니다. 효과를 느끼기 전에 불편함이 먼저 온다면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일상 속 기준으로 정리할지, 그리고 왜 결국 건강의 책임은 선택의 태도에 달려 있는지를 차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특별한 건 없네. 이미 알고 있던 말 같은데. 맞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기적도 없고 즉각적인 변화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키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건강은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큰 결심을 합니다. 식단을 확 바꾸고, 생활 습관을 전부 고치고, 오늘부터는 절대 어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런 결심보다 반복되는 선택에 훨씬 민감합니다. 하루 이틀의 노력보다 매일 조금씩 이어지는 습관이 몸을 바꿉니다. 콩팥은 특히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조용하고 일정한 리듬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 몸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는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지, 영상에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이 어제보다 덜 붓는지, 밤에 덜 깨는지, 아침이 조금 더 가벼운지, 이 작은 변화가 진짜 기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실수하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며 전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몸은 그 하루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건 대부분의 날입니다. 10번 중 7번만 잘해도 몸은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병원과 생활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상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병원에서 알려주는 위험선을 넘지 않도록 일상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이 이야기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병원의 말과 생활 관리가 서로 반대 방향이 될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건 항상 환자 자신입니다. 나이든 몸을 대하는 태도, 젊을 때는 몸을 몰아붙여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과 협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조금 쉬어야 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을 때 몸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꼭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을 갖는 순간 유행도, 과장된 정보도 당신의 건강을 흔들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은 결국 오래 갈 수 있다. 이 문장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서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몸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